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국민주식 고충 처리반 3부 진행의 김나열입니다. 오늘도 국고처를 대표하는 베스트 파트너시죠. 우리 이현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1월 첫째 주였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아, 전 뭐 잘 지냈는데 어떻게 뭐 네.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음. 굉장히 많았는데 네. 먼저 미국장부터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트럼프 랠리 속에서 간밤에도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사에 남을 기록이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사실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굉장히 뭐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많았죠. 미국 대선도 끝났고 트럼프 당선이 되었고 이제 곧 뭐 내년 1월 20일이죠. 이제 2기 정부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근데 이번 한 주 동안에 보면은 또 FOMC에서 금리도 내렸거든요. 근데 다 붙였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이는 거는 뭐 트럼프만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는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듯이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 모두 다 최고치를 넘어서서 자 멈출 줄 모르는데 뭐 당분간 멈출 이유가 보이지 않죠. 예, 법인서 더 내려줄 것이고 또 뭐 사실 지금 상당한 기대감, 보통은 이제 어떤 큰 재료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이 막 진짜 소위 살아날 때 더 이 주가가 자극이 되는데 지금 뭐 딱 그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뭐 간밤에도 특별한 뭐 이슈는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 자체는 뭐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건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 해외 지수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 다우도 이미 이 43,000선을 넘어서서 고점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가 다우로 편입이 됐다. 예, 이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뒤늦게 고점을 열어서서 이제 신고가로 넘어섰습니다. 19,300포인트.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 증시가 저렇게 좋아? 뭐 이렇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 주식만 몇 년째 지금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가장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투자의 기회를 말씀을 드리고 미국 주식은 사실 매매하는 쪽보다는 또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어때요? 미국 주식 뭐 관심 좀 있으세요? 어떻게 해보셨어요? 미국 주식은 안 아직 해봤긴 경험했어요? 했는데 네. 미국 주식 요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네. 내가 볼 때는 미국 주식 공부 좀 해서 네. 앞으로도 좀 미국 주식 관심을 좀 갖다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 미국 주식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주식에 조금 지친 분들이 미국 주식 많이 또 가셨는데 최근에 미국 주식 상황이 좋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성과들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미국 주식은 사실 우리랑은 조금 틀리게 전 세계 1등 시장이잖아요. 그 방향으로 계속 어느 정도 가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어떤 투자의 본질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싶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4.4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4.3까지 내려와 있는데 조금 더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 또 이번 주 또 연준이 금리를 잘 내렸어요. 지난번에 이제 50bp 내렸고 이번에 25bp 내려서 75 내려온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볼 거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부진했던 바이오 섹터가 다시 조금 바람이 좀 불 이슈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또 금리 방향도 좀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한번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뭐 기본적으로 사실 뭐 지금 미국 주식의 어떤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 타고 이제 계속 움직여주고 있고요. 간밤에는 미국 하원에서 ASML하고 도쿄 일렉트릭인가요? 이쪽이 이제 너 중국하고 어떤 매출 중국하고도 손잡고 움직이는 거 아니야? 중국 매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조사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반도체주들이 조금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인공은 테슬라죠. 네,
일론 머스크가 배팅을 제대로 한 것이죠. 네. 예, 몇천억 썼다라고 하는데 아마 최소한 몇십 배 이상을 몇십 배가 뭡니까? 예. 네. 자, 테슬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죠. 테슬라 주가가 뜨기 전에 바닥을 잡아드린 게 바로 저라는 거. 제가 지난 10월 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보택시 공개되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질 거라고. 그때가 기회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라고 얘기해 드렸죠. 대략 210달러, 220달러, 230달러 여기라고 그랬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소한 6개월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 무슨 성견지명이 있는 거 아니야? 뭐 그거보다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촉이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지금 뭐 근데 하나 더 보셔야 될 거 뭐냐면 감히 좀 말씀드리면 주가 자체는 전고점을 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기회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고 소위 독점이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자율주행 규격에 대한 어떤 독점, 그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그런 그다음에 스페이스X 또 위성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테슬라는 전기차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거 또 좀 반가운 소식이 있죠.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간밤에는 물론 테슬라가 지금 트럼프 효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전기차 쪽에서도 성과가 괜찮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연간으로 보니까 판매량이 41% 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리스 옵션 발표하고 나서 또 좋은 주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장기전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잠깐 엔비디아 한번 보시면은 그 엔비디아 주가를 2022년 10월이었어요. 이때는 액면 불안하기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였냐면 100달러, 110달러였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엔비디아 바닥 투자를 길게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매주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지금 뭐 액면 분할하고 지금 147달러인데 지금 뭐 하기 전으로 치면 1,400달러가 되는 것이죠. 100달러가. 테슬라가 앞으로 4년 동안 가장 주목이 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길게 한번 가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는 일라이 릴리. 비만 치료제의 뭐 대표 종목이죠. 최근에 잡음들이 많습니다. 뭐 경쟁사도 많이 늘어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당연하게 1등 업체들은 뭐 당연히 이런 내용을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900달러 수준에서 대략 한 800달러 정도 내려오니까 거기서부터는 약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잘 보시게 되면 지금 830달러 정도 이렇게 올라섰는데 일라이 릴리도 800달러 아래에서는 저는 저가 매력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라이 릴리 주가가 850달러 넘어서서 이렇게 좀 다음 주에 올라서게 되면 국내 비만 관련한 종목군들이라든지 바이오 관련한 종목군들 좀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날리 테라피텍스, DNLI. 이거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 디날리 테라피텍스는 뭐 하는 데냐면 소위 이제 바이오 쪽에서 뇌연료 장벽,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나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게 예전에는 효과를 못 낸 거예요. 왜냐하면 뇌를 뚫고 이 약물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던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이 BBB 플랫폼이다. 근데 디날리 테라피텍스는 어디랑 로슈랑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슈가 이번에 그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관련한 그 로슈의 트론티네맙인가요? 그게 아마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그게 디날리 테라피텍스의 BBB를 적용한 거예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BBB 관련해서 굉장히 좀 빅파마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이슈가 있었냐면 에브비가 최근에 BBB 업체를 또 인수를 합니다. 임상 1상에 있는 걸 2조 회를 주고 알리아다 테라피텍스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BBB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디날리 테라피텍스가 32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뭘 주목해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국내에 관련한 종목군을 주목해 보셔야겠죠. 그건 언제 얘기할 건데 그러면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미국 시장은 정리를 쭉 해보면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계속 달리는 중이에요, 그죠? 맞아요. 계속, 저점에서 기회를 잘 포착하시는 것 예. 같아요. 자, 네. 계속 달리는 중이고 앞으로도 미국 주식은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소위 빅테크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던 거는 음. 테슬라라는 말씀을 이미 10월 초에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그 외의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도 앞으로 좀 굉장히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시장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금투세 폐지에 시장이 조금은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 미대선 경계감에 바로 가려지더라고요. 네. 우리 증시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조금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그거 맞아요. 네, 사실 미국 대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금투세. 뭐 사실 이게 금투세 폐지한다.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이게 뭐 유예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폐지를 한다는 소식에 시장이 아주 떴는데 거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 바이오주였습니다. 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네. 죄송합니다. 여기 건조하네요. 아이고, 네. 바이오주들 밸류가 좀 많이 찼다.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이. 그런데 그 밸류를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금투세 어, 폐지 호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바로 그 네. 뒤에 트럼프 당선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한 주 동안 굉장히 그러니까 뭐 트럼프 정책에 조금 반하는 것들, 뭐 2차 전지나 이런 거 많이 밀렸고 네. 또 트럼프 모멘텀이 좀 만들어지는 종목군들 많이 오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 분위기는 그렇게 또 아주 뭐 재미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맞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저점을 좀 높여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큰 방향이 없죠.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 방향을 잡히기 위해서는 사실 일단 그 미국 대선 전까지는 외국인들 계속해서 이 뭐 주식을 팔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좀 변화도 생길 지점이 좀 되었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찌됐든 2,600선 넘어서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야 코스피 쪽에서도 좀 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지금 옆으로 좀 있는데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가 뭐 크게 오르진 않지만 소위 종목 장세는 이쪽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수는 지금은 뭐 크게 연연해도 안 될 것 같고 네.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에 좀 집중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환율도 1,400원대를 돌파했다 이런 그래요. 이야기도 있던데 예. 그죠? 환율이 지금 네.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1,400 라인입니다. 네. 1,400 라인을 넘어가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죠. 근데 보통 이 1,400원 이상에서는 환율 방어가 좀 됐었던 상황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시장이 이렇게 좀 빠졌던 것이 환율이 좀 빠지게 되면 또 반대로 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는 1,400원 넘어서는 환율이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1,400원 이상에서는 오래 머물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과정에서 시장 저점을 어느 정도 좀 만드느냐 이거를 한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이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전략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죠. 트럼프 관련한 종목군들 뭐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주항공도 있을 것이고 뭐 방산 관련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재건 관련한 종목군들도 움직일 것이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또 특히 요 며칠 조선주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것이고 뭐 좋습니다. 뭐 항공 우주 관련해서도 위성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은 다 그 부분은 좀 트레이딩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거의 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트럼프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또 그 종목군들을 너무 급하게 쫓아가다 보면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너무 뜨는 것들을 쫓아가셨다 그러면은 뭐 방산도 그렇지만 대부분 또 전강후약으로 밀리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쪽도 차분하게 조금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조바심 내면서 하지 네. 마시고 어차피 큰 싸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저는 좀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어요. 제가 트럼프가 돼보는 겁니다. 그럼 오. 너 이기 정부에서 너 이제 뭐 할 거야? 이런 네. 질문하면 야,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 추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왜냐하면 이제는 상하원도 전부 다 네. 레드 스윕이라고 해서 그죠? 예, 이제 뭐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네. 좀 높아졌죠. 음. 자, 이런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됐다. 전 부동산 업자잖아요. 그러면 할 게 이제 네.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뭐 소위 이제 뭐 재건 관련한 종목군들도 푸틴도 트럼프에게 뭔가 이제 메시지를 또 좀 던졌죠. 예. 아마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뭔가 군부를 좀 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재건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 뭐 종전된다는 건 뭐 다들 예측하고 계실 텐데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네.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어마어마한 판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 아마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 당선 딱 됐을 때 만약에 과거 정부였다라고 하면 아마 남북 경협주들이 지금 며칠째 상한가를 뭐 가고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런 것도 향후에 저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네. 트럼프 관련해서는 오늘 주식반상에서 제가 그리는 큰 비전에 대한 그림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기회를 좀 잡아보자. 왜냐하면 이거는 스토리가 길어서 얘기가 길어요. 그래서 네. 이건 뭐 방송에서 다 할 수는 없는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얘기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와 바이오주 전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바이오 쪽은 뭐 크게 영향이 없다. 예, 누가 되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다만 바이오 쪽은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것뿐이죠. 자, 금리는 좀 내려가는 분위기고 이에 따른 바이오주들도 다시 순환. 왜냐하면 그동안에 먼저 올랐었고 조금 쉬는 동안에 다른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쪽이 좀 올라서고 그럼 이쪽도 움직일 때가 됐는데 바이오 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2기 때도 바이오주들은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 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 저희가 바이오 물론 제가 지난주에 밸류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차익도 말씀을 드리고 비중 조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판이 끝나지 않았다. 다시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들이 곧 오게 될 것이고 근데 그게 굉장히 빨리 왔어요. 아까 우리 앵커가 얘기해 준 대로 금투세 폐지 네. 곧바로 월요일 날 그 소식이 나오면서 그날 가장 핫했던 종목군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가장 핫했는지. 바이오가 가장 핫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이 올랐던 바이오가 가장 핫했습니다. 왜? 사실 그동안 수익 난 쪽이 많거든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을 뭐라고 했냐면 그 금투세 폐지가 그 뭡니까? 바이오의 어떤 하단을 잡아주는 그런 재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다시 늘려가는 주간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제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알테오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이 어제 주가가 15%나 올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번 주 금투세 이슈 폐지 뭐 야당에서 얘기 나왔을 때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날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N2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요, 여러분들. 예, 자 이번 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마 주 초에 금투세 뭐 이슈가 없었다면 네. 아마 주가가 좀 더 떨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어제 N2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랐을 겁니다. 무슨 내용이 여기서 한번 좀 의미를 좀 잡아보면 첫 번째는 알테오젠은 대장주인데 대장주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바이오주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알테오젠 자체에서는 재료들이 몇 가지, 제가 남은 재료들이 두 가지 있다라고 그랬으면 하나는 N2, 다이치산교 ADC 항암제죠. 이게 IV 이 정맥 주사형인데 이거를 피하 주사제형 SC로 전환하는 거. 그 N2 계약이 임박을 했다. 다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좀 기다리셨다면 좀 지쳤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키트루다 SC 임상 세부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삼상 세부 데이터 공개하는데 그거는 내년 봄 정도로 1분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재료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다이치 산교의 그 ADC 계약하면서 NO2SC로 가는 이 계약을 하면서 거기서 의미 있었던 내용은 상당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보통 정맥 주사형에서 피아지스 제형으로 올 때는 상당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로드 그 부작용이 피부 괴사라든지 막 이런 걸 만들게 되는데 그걸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을 했다라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키트루다 SC 임상 3상 세부 데이터 결과도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한다면 대장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후속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 다음 종목은 뭡니까?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일본 오노약품하고 또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좀 있었는데, 자 리가켄 바이오도 사실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저도 차익 실현 얘기를 드리고 주식도 팔았어요. 근데 이번 주는 야 이거는 금투세 이슈가 다시 저점을 잡아주면서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흐름을 탈 수 있는 분위기니까 이거는 뭐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다시 비중을 잡아가는 그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ADC 쪽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알테오젠의 ADC 그 다이치 산교라는 일본 제약사죠. 전 세계 1위 ADC 업체인데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제약 회사들 중에서. 그래서 ADC의 미래는 리가켄 바이오의 미래는 다이치 산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자, 그 분위기대로 지금 사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금투세 재료와 더불어서 이제 사실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한 11만 원 정도 초반이나 11만 원 정도 아래에서 저점을 좀 만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뭐 그게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 가격대 12만 원대 위에서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한올 바이오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네. 자, 이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 바토클리맙을 이뮤노반트에 이제 기술을 해줬는데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 경쟁사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알제넥스라든지 존슨앤존슨,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차세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적용한 그러니까 항 FcRn 치료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적용된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뮤노반트가 내년 1분기에 아마 임상 3상 결과를 이제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거기에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있었다라고 싶습니다. 소위 4만 원 초반대. 결국에 전고점 트라이를 한번 할 가능성이 있다. 한올 바이오파마 소개시켜준 지 굉장히 오래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 더, 한 두 개 더 하도록 할 텐데 ABL 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앞서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소위 이중항체 ADC의 뭐 차세대 기술이라고 하겠죠. 근데 제가 디날리 테라퓨텍스 얘기하면서 BBB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이 BBB 관련해서도 이건 알츠하이머나 또 뇌질환 치료를 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인데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최근에 에브비 있죠. 휴미라로 자라져 있는 에브비가 임상 1상에 있는 BBB 업체를 인수합니다. 네. 알리아다 테라퓨텍스라는 회사를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10월 말에 로슈가 자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세부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공개했습니다. 네, 트론티네맙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적용된 기술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날리 테라퓨텍스의 BBB 플랫폼이 됩니다. 고용량 임상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다. 특히 알츠하이머 병인이라고
병인이 그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아주 강하게 그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서 BBB가 굉장히 좀 뜨고 있는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게 국내에서는 ABL 바이오인데 ABL 바이오는 사노피의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사노피의 임상 결과를 내년 1분기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지금 옆으로 조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금투세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저점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나만 더 보게 되면 바이넥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이 바이넥스를 제가 소위 이제 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떨어져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오르지 않을까요? 예, 뭐 지금 안 올라도 뭐 나중에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지금 바이넥스는 좀 FDA 그 CGMP 인증을 좀 받기 위해서 실사 중인데 그 결과가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상업용 CDMO로 간다라는 건데 그 성과들은 내년도에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바이든이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미국의 중국 사실 바이오, 제약 바이오의 공급망 시장에서 중국을 퇴출시키는 작업이 바로 생물보안법인데 이거는 계속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다만 주가만 좀 싸진 거예요, 관련해서. 그래서 소위 2만 원 아래, 19,000원대 이런 것 가격대는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것이고 제가 여기 만 원대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주가가 장기간 오르게 될 것이다. 근데 장기간으로 보면은 2020년, 21년의 고점이 얼마였냐면 대략 한 35,600원인데 그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그 흐름을 한번 그려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뭐 얘기도 좀 드렸지만 그럼 트럼프 트레이드와 전혀 상관없는 네. 그죠? 2차 전지 얘기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LNF. 2차 전지는 저는 바닥으로 봅니다. 너 왜 바닥으로 봐? 약재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럴 수 있죠. 이 종목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네. 더 나빠질 것이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주가가 지금보다 한참 위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여기에 와 있죠. 트럼프가 IRA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라고 그죠? 공약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폐지가 쉬울까요, 여러분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IRA를 왜 시작했습니까? 중국의 배터리가 미국에 들어오는 공급망으로 들어오는 이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IRA를 진행을 한 것이고 관련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에 보조금을 주고 한 거냐 아니에요? 세액 공제를 해주고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IRA 폐지가 되게 되면 뭐 국내 기업들 타격이겠지만 중국 배터리가 미국에 흡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거예요. 침투될 가능성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오바마 케어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엔 폐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뭐 미시간이나 아이오와나 뭐 몇 군데 지금 이쪽에 이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이쪽에서는 이미 공화당 하원 의원 쪽에서도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싶고요. 일단 지금 LNF 정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테슬라에 직납을 하고 있죠. 테슬라에 직납을 하고 있고 또 뭐 전날에 보게 되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 뭡니까 리비안에 이제 8조대 원통형 배터리 공급 소식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나쁠 게 없고 다만 올해 2024년이 전반적으로 가장 안 좋은 해다. 실적도 마찬가지고 LNF도 지금 적자죠. 내년은 흑자로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싶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더 나빠질 거는 없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엔터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엔터주는 네. 한 3주째, 3주? 4주? 한 3, 4주 전부터 뭐 꾸준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차트는 안 보여드렸어요. 다만 네. 주가가 좀 오를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몇 가지 한번 볼까요? 네. YG 엔터. YG 엔터 주가도 뭐 최근에 뭐 로제 이슈나 막 움직이고 있죠. 근데 장기전으로 제가 한번 주봉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주가가 여기입니다. 저는 바닥 탈출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 소식이 있었죠. 결국에는
한한령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왜냐하면 최근에 뭐 판호 발급 또 있었고요.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엔터주들도 올해보다 내년이 실적이 다 좋아지는 해고 뭐 YG 엔터도 블랙핑크 네. 이제 새 앨범이 나오게 될 것이고 지금 한번 주가 한번 보시죠. 그다음 SM 한번 볼까요? SM도 주가가 잘 보시게 되면 일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바닥을 쳤다라는 거죠. 자,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 아이고. 하이브는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자, 이것도 최근에 이건 주봉인데요. 지금 몇 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16만 원대에서 거의 뭐 19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이브는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응? 어떻게 하이브. BTS 팬인가요? 뭐 어때요? BTS 네. 하이브 음. 아무래도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죠. 사람들이 네. 접근하기 힘들고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다 끝난 얘기고 여러분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는 지금부터라도 네. 꼭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 네. 내년 6월 정확한 날짜 6월 네. 며칠 날이 BTS 멤버들이 전부 다 어, 순차적으로 이제 전역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완전체가 모이는 오. 게 내년 6월입니다. 네.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이고 네. 아마 2026년부터는 월드 투어가 다시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기대감이 아마 올 겨울이나 올 겨울 지나고 나면 아마 물씬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하이브는 지금부터 꼭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JYP 엔터. 네. 자, JYP 엔터. JYP 엔터도 지금 엔터 4개 회사들 중에서 가장 좀 뒤늦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건 주봉입니다. 예. 지금 주봉상으로 사실은 그동안에 거의 한 1년 반 정도 거의 매수 신호가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JYP 엔터도 뭐 트와이스라든지 네.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인가요? 오. 네. 그래서 아마 실적도 올해보다는 좀 더 좀 좋아지는 게 전부 다 엔터주들이. 그래서 내년 2025년을 준비해야 되는 섹터 중에 바닥 섹터 중에 하나는 엔터주가 분명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하이브하고 JYP를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반년 지났는데도 성과가 안 난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미국과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